용재형, 내년에도 FOMC는 중요하겠지. 또 봐야 할 일정들이 있나? FOMC 회의는 늘 중요하지. FOMC는 그게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안 중요할 수가 없지. 우리가 엔간한 것들은 일정들은 좀 외워놔야 돼. FOMC 일정들, 그 다음에 뭐 3월, 4월 감사 시즌들. 언제 내가 시간이 되면 한번 정리를 한번 싹 해줄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202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주요 키워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좀 꼽아봤어요. 전쟁, 2차 전지, 인플레이션. 근데 현재로서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가오는 2024년을 준비하는 게 더욱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과연 2024년에는 어떤 주요 일정이 있을지, 증시가 오를 가능성은 몇 %일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FOMC는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현재 보이시는 일정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FOMC 마지막 날을 제가 좀 적어두었는데, 2024년 FOMC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두가 기대를 하고 계시듯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여부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ME 패드워치를 좀 살펴볼게요. 현재 CME 패드워치 상으로 1월 FOMC를 살펴보면 사실 1월 달에는 동결에 대한 확률이 86.6%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 CME 패드워치라는 거는 각종 지표나 발언 등에 대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변동성을 보이긴 하지만 금리를 전망하는 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만큼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3월달 FOMC에서는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73%가량이다 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파월 의장이 말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24년 최종금리를 4.6% 수준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2024년에 총 7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여부에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리 인하가 왜 호재로 다가옵니까? 인플레가 꺾인다, 유동성이 풀린다, 이런 점들을 대표적인 기대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도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해서는 늘 양방향의 가능성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까지 좀 명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2024년 3월 국내 증시에는 정말 큰 이벤트가 대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감사보고서, 즉 상장 폐지 시즌이라고 하죠. 우리 주린이 분들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다수 기업들이 12월 달에 결산을 해요. 그리고 12월에 결산을 하면 다음 연도 3월에는 회계법인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 내용들에서 상장이 유지되기 위한 각종 요건들이 있는데요. 좀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이 외부 감사 의견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정, 한정, 부정적, 의견 거절, 네 가지 분류로 나뉘고, 여기서 무언가가 눈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곧바로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이런 공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3월달은 좀 항상 주식 투자를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적정 의정을 제외하고 나서는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은 모두 불안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일전에 찍어드렸던 이 영상을 한번 꼭 봐보시길 바랍니다. 꼭 무언가가 상장 폐지가 아니더라도 법정 기간 내에 미제출을 하면 관리 종목이 되거나 하는 등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3월 달만 되면은 감사 보고서 미제출 종목 이러면서 기사가 나오고 주가는 굉장한 급락세를 보이고 하잖아요. 이러한 우려들이 급속도로 확대되기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영업이익이나 자본 잠식 등등 다양하게 볼 내용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이 지나가고 4월. 사실 4월은 주식과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요한 일정이 있죠. 바로 22대 총선, 즉 국회에 이어 선거죠. 아무래도 대선에 비해서는 증시에 주는 영향이 적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분명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이 선거, 정치 관련주는 인맥주와 정책주로 나뉘어요. 출마 후보가 좋아하는 식당 사장님의 아들이 운영하는 기업, 혹은 뭐 대학 동문이 차린 기업 등등 이런 거를 인맥주라고 하죠. 뭐 참 재미난 이유들이 많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럼 정책주는 뭐겠어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기대가 확대되는 걸 보통 정책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 정책이 언급될 때마다 국내 증시에선 관련 종목들이 튀는데 이런 현상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맥주, 정책주를 구분해서 우리가 따져볼 때 보통 선거 전에는 인맥주와 정책주가 일정이나 내용들에 따라서 순환매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4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인맥주는 보통 잊혀져요. 하지만 정책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당선된 위원들은 계속 언급했던 정책들을 이어서 언급할 거고 무언가가 진행 척도를 보일 거다 보니까 정책주는 꾸준히 부각될 수 있다는 사실과 가능성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2024년 1월 4월과 11월 사이에도 다양한 일정들이 있긴 있지만 FOMC도 있고 2024년 1월에는 2024년이기에 돌아오는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의 대통령 선거인 만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번 대선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쟁에 대해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투자자라면 분명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집중하십시오. 보통 이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공화당이 당선되는 것을 호재로 여기기는 해요. 민주당을 무조건 싫어한다.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이라기보다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공화당이 증시에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펼친다. 이런 명분인 건데 자, 그렇다면 과연 역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국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었었을까요? 이제 11월에 투표가 진행됨에 따라서 4월부터 10월 그리고 10월부터 4월까지의 월봉 종가를 기준 잡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선 전 6개월은 2000년도부터 우리가 봤을 때 6번 중 4번은 하락, 2번은 상승했어요. 근데 그 2번의 상승이 가장 최근 2번이라는 점에도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둘 수가 있겠고요. 대선 이후 6개월은 언제든 상관없이 100% 확률로 증시가 올랐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증시가 오를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니까. 하지만 역사적인 통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산출이 되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거는 제가 대선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코로나, IT 버블, 리먼 브라더스 다양한 일들이 있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하는 목적으로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일정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한다 하는 정도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한 해가 이제 정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가오는 2024년에는 모두 행복한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